자, 우리가 일단 상품을 등록한다라고 할 때 생각하셔야 되는 건 일단 검색 엔진 최적화 작업 이런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검색 엔진에 최적화될 수 있는 SEO를 생각하지 않으면 검색 결과에서 상위에 노출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 중요도가 높은 키워드를 찾기 위해서 써야 되는 검색 분석 서비스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사이트부터 제가 소개는 드릴 건데요. 얘는요, 사람들이 동시에 많이 접속하면 잠시 그 서버랄까요? 사이트가 들어가지질 않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한번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셔서 한 번씩 보시는 쪽으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잠깐 그러면 인터넷 들어가서 저는 네이버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네이버 트렌드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요 안에서는 검색어 트렌드와 쇼핑 인사이트 요 두 가지 정보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검색어 트렌드 같은 경우 내가 어떤 검색어를 쳤을 때 성수기가 언제고 비수기가 언제인지 그런 걸 찾을 때 검색어 트렌드를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주제어는 일단 캠핑으로 한번 적어 볼게요. 그리고 여기 기간은 우리가 1년을 둘 거긴 한데 올해 말고요. 작년 1월 1일서부터 작년도 12월 말일까지 이렇게 해서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보면 캠핑이라는 저 단어를 쳤을 때 언제가 캠핑의 성수기인지 비수기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캠핑이라고 했을 때 성수기는 대략 한 5월달, 4월, 5월달 이 정도가 이제 성수기라 할 수가 있겠네요. 아마 극성수기로 제일 매출이 많았던 건, 그러니까 제일 많이 사람들이 찾아봤던 건 5월 22일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가을쯤에도 찾아봤네요. 10월 4일 정도? 그때가 또 가을쯤에 성수기였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이 상품을 판매를 한다라고 했을 땐 언제부터 우리 상품에 대해서 마케팅을 해야 되느냐 이런 시점을 한번 정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블로그나 카페와 같은 또는 지식인과 같은 그런 곳에 마케팅을 하실 때는 이 성수기 기준에서 1, 2개월 전부터 마케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슬슬 올라오기 시작하는 시점인 지금 뭐 예를 들어 3월부터 마케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럼 성수기 때는 어떤 마케팅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SNS상에 올리시는 마케팅들 있죠.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요런 데 올리는 마케팅은 성수기 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콘텐츠나 아니면은 이제 내가 이 관련 홍보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제품의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성수기 비수기에 따라서 전략을 좀 다르게 세워야 된다라는 부분을 생각했을 땐 이 트렌드라는 게 조금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쇼핑 인사이트라는 사이트를 제가 들어가서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일단 캠핑이 저는 어떤 분야에 들어가는지 잘 모르니까 잠깐 검색을 해서 볼게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다가 제가 캠핑 또는 뭐 캠핑 의자 뭐 이런 식으로 쳐보면 만약 캠핑 의자라고 만약 칠게요. 이렇게 쳐보면 쇼핑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갔을 때 쇼핑이라는 메뉴로 들어갔을 때 이 카테고리는 스포츠 레저의 캠핑에 있네요. 그쵸? 그러면 요 쇼핑 인사이트에서 스포츠 레저 이 분류는 캠핑 요렇게 해서 맞추고 조회를 하면은 이 캠핑이란 카테고리에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봤던 인기 검색어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내가 원하는 기간에 따라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이 2월서부터 3월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사계절이 좀 또렷한 어떤 제품의 경우는 지금 이 시기를 찾았을 때 오히려 이거에 이제 맞추게 되면은 일정이 좀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옷들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옷이라고 생각했을 때 겨울을 지난 예를 들어 1월 2월 달에 롱패딩을 많이 사람들이 검색을 했다고 해서 예를 들어 앞으로 3월 4월 5월에 롱패딩이 팔릴 일은 없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지금 이거는
지금 바로 한 달 정도를 책정을 한 거예요. 바로 전에 한 달.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는 것보다는 작년도 기준에서 일단 보는 게 더 정확해요. 우리가 파는 시점은 지금이 3월이니까 3월부터 예를 들어 2023년 뭐 5월까지로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기간을 정해서 조회를 해본다면 그 기간 동안의 클릭량과 인기 검색어를 또 뽑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캠핑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은 건 캠핑 의자, 캠핑 테이블, 침낭, 헤드랜턴, 캠핑 랜턴, 캠핑 박스, 외건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인기 검색어는 그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많이 친 검색어를 인기 검색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 중에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있다면 그런 거를 이제 소싱 해가지고 판매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거고, 그리고 내가 만약 상품이 정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이제 관련된 그런 검색어라면 그런 것들을 키워드에 넣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클릭량에 대한 추이와 기기, 성별, 연령별 비중까지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캠핑이라는 이 카테고리는 모바일에서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았네요. 근데 여성, 남성을 따져보면 남성이 더 많이 찾아본 것 같고요. 나이대는 30대, 40대, 특히 40대가 되게 많이 찾아본 것 같아요. 그러면 나의 고객, 가상 고객이 대략적으로 어떤 사람일까를 추측해서 그 사람에 맞게 상세 페이지를 구성해서 올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크하실 때 이런 쇼핑인사이트라는 사이트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제가 쇼핑인사이트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한 번씩 들어가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고 질문 있으신 분 잠깐만 질문을 받을게요. 그러고 나머지도 조금 더 소개를 해드려 보려고 해요. 자, 이번엔 네이버 광고라고 한번 쳐보세요. 네이버 광고. 여기는 네이버 광고를 하는 사이트예요. 지금 우리가 광고를 할 거는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얼마나 사람들이 조회를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려고 하거든요. 연관 검색어랑. 그래서 이 사이트에 가입을 해주세요. 네이버 아이디로 회원 가입하시면 되고요. 아이디 비밀번호 적으시면 가입 절차 뜰 겁니다. 저는 이미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입 절차가 아니라 로그인이 바로 될 거예요. 요 화면 띄워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저희가 보고 싶은 거는 여기 키워드 도구입니다. 여기 키워드 도구 잠깐 눌러볼까요? 아까 혹시 네이버 쇼핑에서 봤던 키워드들이 있다면 그거를 쳐보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관심 있는 키워드를 쳐봐도 돼요. 일단 이렇게 들어왔죠. 여기 키워드를 최대 5개까지 적을 수 있어요. 아까 캠핑 의자 뭐 잘 모르겠으면 한두 개만 적고 봐도 돼요. 일단 조회하기 해보면 이 캠핑 의자를 제가 쳤을 때 이것과 관련된 키워드가 대략 한 1000개 정도 이렇게 뽑아져 나와요. 뭐 대형 튜브, 낚시 의자, 캠핑카 쭉 나왔는데, 자, 캠핑 의자라고 했을 때 월간 검색 수는요, PC로는 8630건, 모바일로는 36,900건, 모바일에서 월등하게 많이 찾는 그런 검색 수네요. 대략 합쳐보면은 지금 한 4만 한 몇천 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만 5천 건 정도 되려나? 그리고 월 평균 클릭수라고 한다면 PC 모바일에서 PC로는 122.7, 모바일로는 528.3이 나왔죠. 요거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최근에 한 달간 검색한 횟수예요. 그러니까 최근 한 달이라고 한다면 2월 6일부터 3월 7일 사이 정도. 그럼 월 평균 클릭수라면 뭐냐면 최근 한 달간 사용자가 해당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통합 검색 영역에 노출된 광고가 받은 평균 클릭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검색을 한다고 해서 그 검색한 거를 무조건 다 보시지는 않잖아요. 저기는 이제 광고 플랫폼이고요. 그래서
제가 가볍게 얘기하자면 여기다가 아까 캠핑 의자라고 만약에 쳤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대충 몇 명이나 되냐? 8,600명에 뭐 36,000명 정도 된다 이거고요. 요렇게 보면 파워링크들 요렇게 보이죠? 요런 광고를 눌러본 사람이 여기서 PC로는 한 122, 모바일로는 한 528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평균 클릭수라는 건 검색한 사람 중에 광고를 눌러서 클릭한 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월평균 클릭률이라는 거는 이거를 모집단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한 거예요. 퍼센티지로. 그랬을 때 이 월평균 클릭률이 1% 정도 되거나 1%가 넘는다면은 꽤 사람들이 이 상품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갖는구나 라는 걸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위들로 생각을 해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연관 키워드의 글씨 부분을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검색수 추이가 나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언제 이렇게 좀 많이 찾아봤는지 검색수에 대한 추이, 트렌드도 확인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월간 검색수 사용자의 통계도 뽑아본다면 남성이 지금 요 캠핑 의자는 많이 찾았네요. 그리고 월간 검색수의 사용자 통계를 뽑아보면은 나이대는 30대에서 40대 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봤구나. 요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연관 키워드라는 거는 우리가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이것과 관련된 키워드, 우리가 마땅히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뽑아주는 역할도 하지만 여기서 중요하지 않은 걸 걸러내는 역할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요. 그래도 여기는 별로 없기는 하네요. 그런 모양들이. 요런 게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캠핑용품 제조라고 적혀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꺽쇠가 돼 있죠. 이거는 뭐냐면 10건 미만으로 찾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집단이 워낙에 작기 때문에 얘가 7.15%나 만약에 이 모바일로 들어왔다, PC로 클릭했다라고 하더라도 요런 거는 효과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구나.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은 중요한 거는 검색이 얼마나 사람들이 들어왔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비해서 얼마나 광고를,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광고를 눌러보았느냐, 요것도 또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걸 보시면서 일단 체크를 해볼게요. 캠핑 의자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뽑을 것들이 좀 더 있다면 해당 그런 상품들을 더 선택을 해도 돼요. 캠핑용 의자, 예를 들어서 경량 캠핑 의자, 접이식 캠핑 의자,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를 좀 찾아봤는데 접이식 캠핑 의자도 보면요, 다 접이식이다 보니까 뭐 특별하게 많이 찾은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 저는 경량 캠핑 의자는 굳이 안 들어가도 될 것 같고요. 캠핑용 의자 같은 경우는 조회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요것도 조회수는 한 1000건 정도 되면서 들어가니까 요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뽑아 보았다면 이 선택한 키워드를 다시 넣어서 조회를 해보면 또 그것과 관련된 연관 키워드들을 뽑아줍니다. 그래서 한 요렇게 한 2번이나 3번 정도 거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그런 연관 키워드들을 더 많이 뽑을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서로 얘네들끼리 키워드끼리 좀 관련도가 있으면 그에 맞는 좀 더 세부적인 그런 연관 키워드를 뽑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연관 키워드를 뽑아볼 수가 있고, 이렇게 했을 때 필터를 걸러내 볼 수도 있는데, 필터를 만들어서 만약에 월간 검색수 모바일 기준에서 나는 1000건을 초과하는 것만 찾겠다 라고 한다면 월간 검색수 모바일이 1000건 이상인 것들만 필터가 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몇백 건 요런 거는 그냥 생략하겠다 라는 게 되는 거죠. 모바일에서는. 그죠? 자, 만약에 이거를 나는
정보를 저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다운로드를 해서 이거를 엑셀 파일로 다운받아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엑셀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 연관 키워드를 가져와서 내가 필요 아예 없는 거는 제거를 해버리고, 뭐 텐트 이런 거 안 팔 거면 이런 거 제거하겠죠. 그죠? 뭐 어쨌든 필요 없는 건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하실 테고, 얘네들을 필터를 뽑아서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엑셀에서 잠시 얘기를 해보자면, 엑셀은 문자는 왼쪽으로 정렬이 되고 숫자는 오른쪽 정렬이 되거든요. 근데 얘네들 다 숫자 어디 정렬되어 있어요? 왼쪽으로 돼 있죠. 그럼 얘는 지금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취급이 되고 있다란 얘기예요. 그럴 때는 빈 공간에 일단 1을 적고요. 얘를 복사를 해요. 그리고 범위를 잡아서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여기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곱하기 연산을 해줘 버리면 돼요. 그러면 1이 모두 곱해지죠. 1 곱하기 1은 1이고 100 곱하기 1도 100이잖아요. 그리고 마이너스 1 곱하기 1도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숫자로 연산을 시켜버리면 얘네들이 숫자로 취급이 됩니다. 그리고 얘네는 원래는 퍼센티지로 나타나야 되는데 아까 제가 1을 곱했더니 소수점으로 나왔죠. 그럼 여기는 퍼센트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퍼센티지로도 볼 수 있어요. 자릿수 조절도 가능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놓고 얘를 필터를 걸어 볼게요. 데이터에 필터. 그래서 월간 검색수를 내가 예를 들어서 숫자로 해서 뭐보다 예를 들어 뭐 해당 범위만 뽑을 수도 있을 거고, 뭐보다 큰 거, 뭐보다 같은 거, 작은 거 이런 걸 뽑아보거나, 아니면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으로 내가 뽑아볼 때 활용할 수도 있겠죠. 뭐 계산기나 리클라이너 따윈 필요 없으니까는 이런 건 나중에 또 제거를 할 테고, 그래서 필요한 키워드들을 찾아서 걔네들 검색량이 어느 정도 되고 클릭률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좀 뽑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연관 키워드까지 엑셀로 또 정리해서 볼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꼭 해야 된다는 아니고 하실 수도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자, 어쨌든 검색 광고에 이 연관 검색어, 연관 키워드 뽑아보는 것과 좀 더 좋은 연관 키워드를 찾기 위해서는 이 월평균 클릭률이 1% 정도 이상이거나 1% 가까이 되는 것, 그런 것들이 좋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때 무조건 여기만 볼 거는 아닌 게 이 월간 검색수, 즉 모집단이 너무 작으면 안 되니까 이 월간 검색수의 그 모집단도 어느 정도 높으면서 월평균 클릭률도 대략 1%대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1% 이상 되면 더 좋고요. 그런 것들이 고객들이 좀 더 많이 찾는 키워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네이버 검색 광고에 대한 부분까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잠깐 받고 또 그 다음에 다른 곳들도 소개를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일단 요거는 조금 이따가 얘기해도 되는 부분이긴 한데, 사용할 키워드 선택하기 라는 부분이긴 해요. 우리가 키워드가 너무 큰 키워드를 쓰게 되면은 고객들이 그 키워드로 들어와서 유입까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것까지 들어가는 여정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즉 어느 정도의 키워드는 세분화가 되어 있는 게 좋아요. 검색인이 좋아하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따져보자면 콘텐츠와 링크 빌딩, 키워드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되는데, 일단은 콘텐츠랑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오래 머물 수 있는 양질의 상품 페이지가 제작이 되어 있냐, 요거를 좀 따진다는 거고, 두 번째는 링크 빌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이트에서 내 쇼핑몰로 유입되는 링크 수가 많으냐, 요거도 따지게 돼요. 그게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인스타나 유튜브를 통해서도 우리 스토어에 넘어와서 유입이 되게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사이트에서 네이버로 들어오는 걸 네이버는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
네이버는요, 약간 폐쇄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서 우리 사이트로 들어오는 건 좋아하지만 우리 사이트에서 다른 데로 나가는 거는 사실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이트에서 우리 쇼핑몰로 유입되는 링크가 많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네이버에게 되게 좋은 일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도도 좋고 인기도도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더 높은 랭크 페이지를 매겨주기도 해요. 그런데 이거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에서 오히려 이제 다른 몰로 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톡 채팅을 달라고 하면서 채팅 URL을 넣고 싶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서 넣어보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네이버 뭐 블로그로 넘어가거나 뭐 네이버 카페로 넘어가거나 네이버로 넘어가는 서비스의 링크는 그대로 두지만 만약에 네이버에서 유튜브로 넘어가게 한다든지 네이버에서 아니면 나의 다른 쇼핑몰로 넘어가게 되는 링크를 걸었을 때는 그 링크를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것만 보더라도 네이버가 그런 자기네로 유입되는 건 좋아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게 하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좀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키워드인데요. 검색 로봇이 컨텐츠를 분류하는 기준이 되는 게 바로 키워드예요. 그래서 핵심 키워드거나 아니면 검색 순위가 높은 키워드를 포함한 간결한 제목일 때 로봇은 더 정보를 잘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컨텐츠나 키워드 그리고 링크 빌딩 부분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품명을 만들 때는 이런 단계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세부 키워드들을 몇 가지 이렇게 수집을 해봤죠? 그러면 굉장히 많은 키워드들이 나왔을 거예요. 거기서 내가 실제 사용할 세부 키워드를 선별을 하셔야 돼요. 그러고 그 중에 이제 중요도가 있을 거예요. 어떤 키워드가 좀 더 중요하다면 그 키워드의 배열은 앞쪽으로, 좀 덜 중요한 건 뒤쪽으로 이렇게 배열 순서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키워드는 띄어쓰기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띄어쓰기로 상품명을 좀 간소화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세요. 찾아보시다 보면은 월간 검색 수가 많고 판매자가 적은 그런 키워드들도 있습니다. 그런 키워드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황금 키워드라고 불러요. 이따가 황금 키워드도 한번 찾아볼 건데 근데 마땅히 쓸만한 키워드가 없으실 거예요. 왜냐면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쇼핑몰에서 물건을 팔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검색수가 많으면서 판매자가 적은 그런 황금 키워드가 쓸만한 키워드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쟁이 좀 심한 키워드라도 나에게 맞는 좋은 키워드를 찾아서 상품명을 만드시는 게 필요하시겠습니다. 자, 이 파트에서는 제가 또 두 가지 쇼핑몰을 들어가서 보여드릴 건데요. 쇼핑몰이라기보다는 검색 사이트를 보여드릴 거예요. 자, 잠시 인터넷에 네이버에 가셔서 네이버에다가는 일단 첫 번째로는 그냥 아이템 스카우트라고 써볼게요. 여기는 스마트 스토어랑 이커머스 셀러 키워드 분석 툴이라고 해요. 해서 혹시 오픈마켓 쪽에 좀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은 아주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까지는 안 됐고 얼마 전이긴 한데 신사임당이라는 분을 유튜브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일단 그분이 이제 협력해서 만든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제가 두 개 알려드릴 거거든요. 이따가 사이트는 여기랑 다른 곳이랑 그래서 그 둘 중에서 마음에 드는 곳 나중에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아이템 스카우트에 보시면은 처음 창은 이렇게 떠요. 셀러를 위한 모든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고 내가 여기다 상품을 검색해보면 그에 대해서 뽑아주는 그런 창이 뜹니다. 예를 들어 아까 제가 캠핑 의자 하기로 했으니까 캠핑 의자라고 치고 검색을 해보면은 캠핑 의자에 대한 쇼핑 키워드가 나와요. 그래서 보니까 캠핑 가구 캠핑 의자에 있대요. 상품 수는 지금 한 100만 개 정도, 180만 개 정도가 올려져 있는 것 같고요. 한 달 검색 수는 4만 5천 개 정도 되네요. 검색 비율은 모바일에서 월등히 많이 찾았어요. 6개월 매출로 탑 40으로는 13억 원. 평균 가격은 대략 한 6만 8천 원 정도 하는 그런 상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상품에 대한 종합 지표를 보면은 경쟁은 좀 치열한 상품인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광고 클릭률이나 쿠팡 상품 지표, 쇼핑성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게 돼 있고
이 종합 차트에서는 이렇게 주간이나 어떤 기간별로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검색을 했고 클릭 비율, 연령 비율, 그리고 요일별로 검색했을 때 어느 요일에 많이 찾았는지 이런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제가 아까 적은 상품에 대한 경쟁 강도도 이렇게 보이는데 이건 이제 쇼핑에서의 경쟁 강도가 아니라 블로그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글을 썼고 그 중에 검색이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 그런 경쟁 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런 내용들을 뽑아주고요. 두 번째 상품 목록이라는 메뉴로 가보면 여기서는 지금 올려져 있는 상품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요건 이제 광고로 앞에 뜬 상품들 4개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첫 번째네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해서 3등, 4등, 5등 이렇게 보이고요. 여기 묶음이라고 적혀 있는 것들은 뭐냐면 한 사이트에서 올린 게 아니라 이 상품을 여러 명이서 올린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카탈로그로 묶인 상품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카탈로그로 묶인 상품들은 좋은 점은 상단으로 노출은 됩니다. 하지만 가격대 이 판매처들이 다 노출이 돼 있는 거예요. 한번 캠핑의자 제가 쇼핑해서 찾아볼게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 둘, 셋, 4개는 광고예요. 그 다음 예서부터가 이제 가장 많이 팔린 어떤 인기 있는 상품으로 떠 있는 건데 이걸 파는 업체가 한 군데가 아니라요. 굉장히 많죠. 실제 눌러서 보시면 판매처가 56곳에서 팔고 있고 이 상품은 아마 단일 가격을 좀 동일하게 했나봐요. 그래서 12만 5천원 정도에 팔리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얘는 이제 가격 단결을 했지만 그렇지 않은 상품들을 본다면 최저가가 앞쪽으로 나오고 밑으로 갈수록 금액이 높은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거 사세요? 높은 거 사요? 낮은 거 사요? 네, 높은 거 사는 게 아니라 가격이 낮은 걸 사겠죠. 그래서 카테고리로 묶이는 상품이라고 했을 때는 내가 가격 경쟁력이 좋다면 괜찮아요. 근데 가격 경쟁력이 안 좋다면 빠져나오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카테고리 상품이에요. 거의 다가 카테고리로 묶여있네요. 여기서부터는 지금 보면은 카테고리로 묶여있지 않나 봤더니 얘도 광고라서 그랬고 네, 아무래도 캠핑 의자들은 브랜드들이 있다 보니까 카테고리로 묶인 상품들이 꽤 많아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냥 일반 몰에 카테고리로 묶여있지 않은 상품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중간중간 이렇게 있죠? 어쨌든 보면 카탈로그 상품이 위쪽에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캠핑 의자는 이렇게 본다면 되게 뭐랄까요? 요거 자체도 좀 큰 키워드라고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 경량 캠핑 의자라고 만약 누가 친다라고 했을 때는 보시면 이게 묶여있는 게 훨씬 적죠. 그쵸? 이렇게 세부 카테고리가 될수록 그런 부분들은 좀 덜하긴 하거든요. 예,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상품 목록에서 일단은 상품이 어떻게 올려져 있는지 보는 거고 네이버 쇼핑에서 탑 5개 상품을 분석했을 때 가격은 어느 정도 했다. 뭐 이런 내용. 쿠팡에서 어땠다. 상품 소싱하는 것들. 도매매에서 이렇게 살 수 있다. 뭐 이런 거 적어놨네요. 그 다음 연관 키워드. 요거는 이제 아까 봤던 네이버 광고의 연관 키워드랑 비슷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쳤던 이 캠핑 의자와 관련된 키워드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괜찮은 게 있으면 고르면 되겠지만 없으면 넘어가면 되겠죠? 보시다시피 카테고리나 키워드 분류, 검색수와 같은 것들은 다 잠겨 있어요. 그래서 볼 수는 없고 다만 이 카테고리들에 대한 키워드들을 볼 수가 있고요. 내가 얼마나 상품이 검색이 됐는지가 궁금하다면 이거를 아까 그 네이버 광고에다 쳐보면 나오겠죠. 그래서 좀 마음에 드는 것들을 뽑아서 네이버 광고에 쳐보시면은 대략적으로 검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키워드 분석 메뉴는 다 본 것 같고요. 아이템 발굴서부터 위에 있는 메뉴 또 설명할게요. 여러분들이 아이템을 아직 소싱을 못 하셨다 라고 했을 때 검색해서 볼 수 있는 곳이 아이템 발굴이에요. 아까 네이버에서는
검색어 트렌드에 있었던 쇼핑 인사이트와 비슷한 곳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럼 카테고리를 아까처럼 캠핑으로 맞출 건데 스포츠 레저에 2차 분류를 캠핑으로 맞춰놓고 3차까지 정해도 되긴 한데 내가 여기서 만약에 나는 팔 게 아예 캠핑 매트로 정해져 있다. 그러면 이렇게 3차 분류까지 정하면 될 거고 아직 나는 거기까지 모르겠고 캠핑용품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캠핑 2차 분류까지만 정해놓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기간은 일단은 최근 30일보다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앞으로 팔 기간을 생각해서 2023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의 일정을 조회를 해보죠.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많이 찾은 키워드가 또 검색이 돼서 나옵니다. 캠핑이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봤다고 하네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쓸만한 키워드가 있다면 가져다가 쓰시면 돼요. 이 B라는 건 뭐냐면 브랜드 키워드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브랜드 상품일 수 있다라는 거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캠핑 의자는 보니까 캠핑에서 보니까는 주로 이제 브랜드를 많이 또 쳐서 찾으셨던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보시면은 얘네들의 키워드 분류와 검색수, 상품수, 경쟁 강도 등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브라텐 가스 그릴 같은 경우는 검색수가 이 작년 3월부터 5월까지 중에 검색수가 4400건 정도가 검색을 했고요. 상품은 올려져 있는 상품이 36개 상품이 올려져 있대요. 경쟁 강도는 되게 좋았죠. 검색수가 많은데 그에 비해 상품수가 적으니까. 요거 같은 경우도 아주 좋죠. 브랜드 키워드들은 좀 좋은 편이기는 해요. 네, 여기 캠핑에서는 지금 아주 좋음이 좀 많아서 좀 당황했는데 요 유아 캠핑 의자 같은 경우는 13,500명이 검색을 했을 때 그 중에 상품이 9,500개가 있는 거니까 요것도 보면은 2대1 정도? 그러니까 2.1대1 정도? 해서 그렇게 경쟁 강도가 심한 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뽑아주죠. 그래서 그런 아이템을 우리가 찾아보고자 할 때 발굴할 때 쓰시는 게 아이템 발굴이다. 그래서 요것도요 마찬가지로 내가 보기 옵션을 달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런 사항들을 체크해보는 것도 가능은 하고요. 아니면 이거를 아까처럼 엑셀로 다운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필요한 거 필요 없는 거 제거하고 필터를 뽑아서 보셔도 돼요. 아까 여기 키워드 분석, 여기는 이제 키워드 적으면 키워드에 대한 트렌드도 분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캠핑 의자 쳤을 때 분석되던 창이 키워드 분석이에요. 자, 랭킹도 추적할 수 있어요. 일간 랭킹을 추적하겠다라고 한다면 랭킹 추적으로 들어가서 볼 수가 있는데 추적 상품은 10개까지 늘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5개 정도 이렇게 넣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 상품의 경우는 리뷰가 더 많아졌네요. 제가 넣었을 때보다. 그죠? 보니까는 변동은 없었다고 보이는 것 같고. 보면은 예상 판매가나 리뷰, 가격 평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랭킹도 대략적으로 이렇게 추적을 해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실시간 랭킹으로 제가 비타플랜이라는 어떤 상품, 종합 비타민을 넣어보니까 검색 결과가 보니까 얘는 50위에 있고 2페이지 12 정도에 있다.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해주죠. 그래서 내가 만약 어떤 상품을 올렸을 때 그 상품이 스토어에 몇 페이지쯤에 노출되고 있는지를 일일이 보려면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랭킹 추적에다가 그 키워드랑 스토어명 또는 상품 URL을 넣고 검색하면은 그 키워드가 그러니까 어떤 상품이 어떤 키워드에서 몇 위 정도에 뜨는지 이런 거를 체크해 보는 게 가능하세요. 자, 아이템 스카우트의 기능들 한 번씩 쭉 소개를 드렸고요. 일단 질문 있으신지 잠깐 체크해 보고 없으시면 지금 57분이니까 10분 정도 쉬었다가 제가 두 번째 사이트인 판다랭크란 사이트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판다랭크도 아까 아이템 스카우트와 같은 종류의 사이트입니다. 온라인 이커머스 플랫폼 중에 하나인데요. 좀 재밌는 건 이 판다랭크는 셀러를 위한 공간과 인플루언서를 위한 공간을 따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블로그를 하는 분들은 이런 인플루언서 공간들도 좀 활용하실 거라 생각은 들어요. 자, 제일 처음 메뉴를 보면 이렇게 열려 있네요. 가장 쉬운 마케팅 트렌드 해서 나와 있는데, 내가 만약에 어떤 계정을 운영하고 있는 게 있다면 계정명을 치거나 링크를 검색해서 보면 그 구독자 수나 영향력, 적정 광고비와 같은 것들을 뽑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 적정 광고비나 채널 가치의 경우는 로그인을 해야 볼 수 있는데요. 로그인은 일단 무료니까 잠시 로그인을 저도 해볼게요. 저는 구글로 가입을 해서 로그인 해봤어요. 그러면 요 지민이라는 어떤 인스타는 구독자가 지금 몇 명이고 진짜 영향력은 2억 명 정도, 적정 광고비와 예상 채널 가치가 나오죠. 물론 이것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유튜브를 보거나 블로그를 따로 보거나 이런 게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향력을 따져보는 좀 재밌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엉망녀 할머니는 어떨까나 찾아보니까 이 할머니는요, 순위가 2536번인데 구독자는 120만 명, 진짜 영향력은 6.5만 명으로 적정 광고비와 채널 가치가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좀 재밌게 이렇게 채널 가치 같은 걸 따져보시는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예요. 자, 상품 순위도 역시 구할 수 있습니다. 요 옆에 상품 순위라는 메뉴를 눌러서 볼게요. 카테고리는 제가 아까 오늘 잡기로 한 거는 스포츠 레저의 캠핑이라서 이렇게 카테고리를 잡아보니까 일단 3차까지 정해도 되고요. 아니면 2차까지만 정해놓고 보셔도 돼요. 만약에 나는 캠핑 랜턴 중에 보겠다. 그럼 이렇게 해서 보시면 캠핑의 랜턴이라는 이 카테고리 안에서의 검색량 순위와 판매량 순위를 뽑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는 아이템 스카우트보단 판다랭크가 디자인적으로 훨씬 예쁘게 잘 짜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능은 비슷하지만 지원되는 기능이 좀 더 저희가 볼 때는 여러가지 좀 많은 것 같아서 판다랭크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좋아해요. 자, 어쨌든 요 앞에 있는 메인 메뉴 설명드렸고요. 저희 요즘 셀러 쪽으로 갈게요. 셀러의 키워드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키워드를 적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아까 캠핑 만약에 외건을 찾겠다. 그럼 제가 캠핑 외건이라고 적고 분석을 해보면은 그 키워드에 대한 분석을 뽑아줍니다. 캠핑 외건은 캠핑 외건이란 카테고리에 들어가는데 월 검색량과 경쟁 강도 보이죠? 연관 키워드도 이렇게 뽑아줘요. 외건이라는 단어로 치는 사람들은 28,000명 정도 되고요. 폴딩 카트라고 적는 사람들은 아마 12,000명 정도 이렇게 검색을 한 것 같아요. 경쟁 강도로 보면은 얘가 이제 경쟁은 더 높네요. 왜냐하면 폴딩 카트라고 더 많이들 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외건이요, 쌍둥이들도 태울 수 있다 보니까 쌍둥이 유모차 이런 걸로도 또 쳐서 보시는 분들 있나 봐요. 근데 외건 유모차라는 걸로 치는 분이 지금 보면은 7,100명 정도 되는데 경쟁 강도가 6대1, 쌍둥이 유모차도 2대1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요? 6.1대1, 2대1 정도면? 그죠? 그래서 이런 연관 키워드에서도 괜찮은 게 있으면 뽑아보실 수가 있을 거고, 일단 지난해에 비해서는 검색량은 좀 떨어진 상태네요. 그리고 왜냐면 이게 이제 기준은 3년 기준, 1년 기준, 1개월 기준으로 뽑아보실 수가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검색량은 어쨌든 지난해보다는 좀 떨어졌다고는 해요.
그리고 모바일에서 월등히 많이 찾고 있고,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많이 찾고 있고, 주로 나이대는 30대가 많이 찾고 있고, 일요일에 제일 많이 찾았더라.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키워드는 경쟁률도 보통이고 잘 파는 사람이 적은 키워드라서 키워드 자체가 매우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경쟁 강도도 17대1 정도면 할만해요. 실제 경쟁 상품은 뭐 4개 정도 된다고 하네요. 자, 상품은 광고비는 낮고 원가는 보통 정도 들어가는 상품이라고 합니다. 나쁘지 않은데 일단은 이거를 굉장히 많이 찾는 그런 성장률은 오히려 떨어졌죠. 지금 보면 감소가 됐죠. 성장률은 좀 적다라고 얘가 분석을 해주고 있어요. 쿠팡에서도 팔고 있네요. 상품의 평균가는 74,000원 정도 팔고 있고 로켓 상품이 그중 52%래요. 그렇다면 로켓 상품은 우리가 빨리 온다라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로켓 상품이 많으면 로켓 상품을 많이 사거든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로켓 상품에 로켓 그로스에 올려서 파는 거를 이 상품에서는 저도 추천을 해요. 자, 재팔리는 80개의 상품들 보이네요. 6개월간 판매량이 1,002개 팔았다고요? 어마어마한데요. 1위랑 2위랑 차이가 200개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긴 하네요. 리뷰 수가 좀 여기는 확연히 떨어지기는 하는데 어찌됐건 간에 제일 많이 파는 데는 리뷰 수가 막 2,000개 이렇게 올라가 있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충 한 3, 4위까지는 리뷰 수가 많은 게 있는데 한 5위, 6위서부터는 리뷰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 진짜 좋은 상품이 있다라고 한다면 한번 경쟁해 볼 만은 할 수는 있겠다 정도로 일단은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광고를 하게 되면은 PC 모바일의 키워드 광고 비용이 이 정도 들 거래요. 그래서 이게 키워드 광고 비용이 뭐냐면 한 번 클릭당 얼마씩 나갈 거다 이거예요. 그럼 한 번 클릭에 대략 1위 정도, PC 1위 정도에 뜨는 키워드 광고 비용은 1770원이다. 부가세 10% 하니까 대략 한 2,000원 좀 되겠네요. 그쵸? 예, 한 클릭당 2,000원 나갈 생각하면 광고를 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관 키워드로 뽑아보면은 이 외건에 대한 키워드들을 뽑아줘요. 외건, 폴딩 카트, 쌍둥이 유모차, 외건 유모차 이런 것들을 뽑았는데 카테고리가 외건 유모차 은근히 좀 땡기는데요. 예, 7,140건 상품수 43,000건 정도 돼서 경쟁률로 따지면 6.14래요. 쌍둥이 유모차가 외건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쌍둥이 유모차도요. 월 검색량이 많고 상품수가 많지는 않은 편이라서 이것도 경쟁률이 적습니다. 일단 경쟁률이 적은 것들은 그나마 상품들이 많지는 않으니까 파이가 나눠 먹는 사람이 적은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좋은 거고 예를 들어 이 캠핑카트 요거는 경쟁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67.1대1이에요. 그러면은 요거로는 웬만하면 내가 쓰지 않는 게 좋겠네요. 이런 식으로 대략적인 키워드들, 연관 키워드를 뽑아보시는 게 가능합니다. 상품 소싱으로 가면은 위탁을 할 수 있는 곳, 사입을 할 수 있는 곳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사이트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은 역시 엑셀로도 다운을 받을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엑셀 내가 좀 다룰 수 있는 분들은 필요 없는 키워드는 제거하시고 내가 원하는 키워드만 뽑아서 그걸 가지고 체크를 해보셔도 되기는 할 것 같아요. 여기는 이렇게 나오긴 하네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제가 예를 들어 아까 외건 유모차라고 가정해보면 여기 돋보기가 있어요. 이렇게 누르면 그것에 대해 분석을 또 해줍니다. 그럼 요거랑 또 관련된 연관 키워드와 경쟁률들을 또 뽑아주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키워드 분석 보았으니까 두 번째 키워드 찾기로 가볼게요. 여기는 아이템 스카우트의 키워드 찾기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내가 카테고리의 키워드 또는 상품명을 적어보면은 그 카테고리에서 많이 찾는 것들과 황금 키워드, 브랜드 키워드 등 뽑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캠핑 외건을 제가 쳤어요. 아까. 그러고 검색을 해보면 그것과 관련된 카테고리와 그리고 그에 이제 관련된 키워드들이 뽑아져 나오죠.
그래서 경쟁률은 얼마나 되고, 아까 캠핑용품 보면요, 경쟁률이 461.05대 1이에요. 이 경쟁률을 뚫고 상품을 팔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 최악인 거죠. 그쵸? 카트도 마찬가지죠. 이 도그도그 왠지 브랜드 같은데 한번 체크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대략 경쟁률이 높지 않으면서 검색도 어느 정도 한 거, 그런 것들이 일단 좋은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간단히 말하면 황금 키워드라고 하죠. 그래서 황금 키워드를 눌러보면은 얘가 도그독이랑 도그독 카트를 뽑아줬는데, 이거 쓸 수 있겠어요? 왠지 브랜드 키워드 같아요. 그쵸? 그래서 제대로 뽑아주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처럼 마땅히 황금 키워드를 뽑으라고 해보면 제대로 못 뽑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황금 키워드를 눌러서 본다기보다 내가 직접 보시고 월 검색량이 어느 정도 나오면서 경쟁이 심하지 않은 것들, 그런 걸 체크하셔서 그런 아이템을 선정하시는 게 좋겠죠. 자, 엑셀 다운로드를 받아보면요, 얘는 이렇게 나와요. 이 정도면은 쓸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진짜 필요 없는 것들은 지워버리고, 필요한 것들을 기준해서 뭐 경쟁도 기준에서 정렬을 해본다든지, 뭐 검색수 기준으로 정렬을 해본다든지, 이렇게 살펴보시기에는 판다랭크의 이 사이트 엑셀 다운로드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요, 이런 거예요. 좀 많이 상향한 키워드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거를 얘가 한번 체크를 해주는 그런 기능이 오늘의 키워드라고 하는데, 키워드를 내가 뭘로 받을 건지 여기서 이제 카테고리를 설정을 합니다. 저는 그때 아마 주방용품 적은 것 같은데, 여기서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잡아서 세팅을 해놓고 키워드 받기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요 카테고리 안에 키워드들을 뽑아줘요. 그럼 뭐 라곤미리, 뭐 룰펜, 부착식, 식기, 뭐 이거 뭔지는 모르겠네. 밤 까는 기계, 뭐 돌돌이 채칼 이런 걸 찾아줬죠. 여기서 경쟁도, 검색량도 많으면서 경쟁률이 좋은 키워드가 있으면 그런 걸 내가 소싱해도 괜찮겠다라는 겁니다. 시즌 키워드, 그리고 황금 키워드 다 뽑아주니까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이템 스카우트가 유명하기는 하실 거예요. 그죠? 왜냐면은 신사임당 씨가 워낙에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근데 저는 판다랭크를 개인적으로 더 좋아해요. 자, 상품 분석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상품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상품 URL 여기다 적고 진단을 해볼 수가 있어요. 월 진단은 한 번 정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넣어놨던 것들이 요것들인데요. 지금 요거는 제가 메이플 뉴욕 민티지 접시라는 거를 상품 URL을 적고 진단을 해서 본 거예요. 한번 뭐 진단을 해보죠. 잠시만요. 아까 캠핑 외관 했으니까. 쇼핑에서 이거 광고들은 냅두고, 브랜드 카탈로그가 여기도 좀 많네요. 그러면 캠핑 외관으로 파는 것보다는 아까 봤듯이 아까 뭐였죠? 유아 외관이었나? 기억이 좀 잘 안 나네. 어쨌든 다른 걸로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는 해요. 뭐 대형 캠핑 외관도 있을 거고, 뭐 어쨌든 그러면 훨씬 카테고리가 묶여 있는 게 좀 적죠? 요런 게 더 낫기는 하죠. 우리가 다가가기에는. 자, 어쨌든 여기서 지금 보니까 핸디카라는 데서 지금 팔고 있는 외관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요 주소를 제가 복사를 해서요, 아까 판다랭크에다가 붙여볼게요. 그리고 진단해보면 이거를 분석을 해줘요. 시간은 조금 걸리는데 분석을 해서 얘가 상세 페이지랑 어떻게 잘 돼 있나, 이거를 체크해 주는 거예요. 판다 고민하는 게 되게 귀엽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저도 디자인은 좋아하기는 해서 잘하지는 못하지만, 보면은 요렇게 분석해 줬네요. 81점 정도 된다고. 상품 등록은 60점을 줬어요, 얘가. 그리고 판매 관리는 95점, 키워드도 90점 잡았네요. 상품 등록에서 보면은 여기 제공 고시에 미입력, 자동 입력된 거 많대요. 근데 사실 이거를 상세 페이지 참조를 우리가 편의상 누르게 되긴 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다 크롤러가 읽는 자료이기 때문에 실제 정보를 적을 수 있으면 더 좋아요. 그 얘기고, 이 텍스트 리뷰 포인트가 이 사람 올린 사람은 포인트 안 줬을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고객들이 리뷰를 적을 때 넘어가는 경우 있겠죠. 50원 받으려고 리뷰 적나 뭐 이러면서. 그래서 보니까 이 캠핑 카테고리의 네이버 쇼핑 1페이지에 있는 평균 텍스트 리뷰의 포인트가 272.5원 정도 된대요. 그럼 나는 이 리뷰 포인트를 좀 높여주면 더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내용이라 보시면 돼요. 아마 이 사람은 텍스트 리뷰랑 포토 리뷰는 포인트를 따로 더 안 준 걸로 보여요. 근데 올리면 당연히 더 좋게 하겠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요것도 구매 금액 달성 시에 배송비 무료 정책을 하면은 추가 구매를 조금 유도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보시면 판매 연관 데이터들이고요. 위험 요소로 들어간 거는 제공곳인데 위험하다고 해서 뭐 이게 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기보다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을 해주면 더 나을 거예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니까는 조합 검색량이 어느 정도 되고 뭐 평균 키워드 검색이 어느 정도 된다 이런 분석을 쭉 뽑아주죠. 그래서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도구예요. 이렇게 지금 순위를 추적하는 것도 가능해요. 아이고. 그러면 제가 여기서 키워드를 이제 추적을 해볼 건데요.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적어요. 캠핑 웨건 또는 뭐 여기서 몇 개 추출된 키워드를 골라도 돼요. 웨건 테이블 상판 아니면 상판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몇 가지 키워드를 뽑아요. 그리고 키워드를 추가해서 넣은 다음에 저장을 하면은 그 키워드에서 몇 페이지 몇 번째 있는지를 뽑아줘요. 예, 지금 저는 돈 내래요. 그 전에 해놓은 게 있다 보니까 예, 그런 내용이라 네, 이미 이거 했거든요. 요거랑 얘까지. 등록 키워드들이 지금 3개 다 찾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건데 여기 이제 제가 띄워놓은 것 좀 볼게요. 에시드 세럼이라는 게 월 검색량으로 원래 20, 비타민 앰플 뭐 4670, 비타민 세럼이 3170 이렇게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언제 넣은 거였냐면 한 1월인가? 그러니까 예전에 넣은 거예요. 그때는 얘가 1등 하던 애를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얘네가 되게 치열하죠, 경쟁이.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에시드 세럼 치면은 검색 순위가 안 나오거나 아니면 얘네가 내렸거나 뭐 그런 거 같아요. 상세보기 들어가 보면 역시 이거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추적을 해서 알려주기는 할 거예요. 순위가 지금 몇 번째 있는지 보고 싶은데 지금 순위 밖으로 나오고 얘는 그래서 잘 뜨다가 대충 3월 1일, 3월 3일 되면서 뚝 떨어진 것 같네요. 그죠? 이렇게 에시드 세럼도 그래서 이런 순위를 내가 자꾸 받아보고 싶으면요. 이걸 카톡으로 받아볼 수 있게도 되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이 비타민 세럼으로는 얘가 3월 3일까지는 4위에 떴었어요. 1페이지 4번. 그 다음 3월 4일, 5일, 6일부터 안 뜬 거예요. 순위 밖으로 밀려난 거죠. 그죠? 예, 이때 3위 됐다가 4위 됐다가 이때부터 이제 순위 밖으로 밀려난 걸로 일단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7일 구매건으로 보면 얘가 395건 구매가 됐다고 하고요. 배송은 1.38일이니까 1일에서 2일 사이에 배송은 항상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셀러 부분의 정보가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셀러만 잘 되어 있느냐?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인플루언서 부분도 되게 잘 되어 있다 생각을 해요. 자, 인플루언서라는 거는 진짜 인플루언서라기보다는 블로그나 이런데 이제 내가 홍보하실 때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키워드를 또 적어볼게요. 아까 그냥 캠핑웨건 할게요. 이렇게 적으면 이 캠핑웨건으로 분석을 했을 때 블로그에서는 얼마나 그 난이도가 뜨냐면 지금 B 플러스의 난이도가 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키워드가 대략 1방문자 550명 이상이 들어오는 블로그에게 추천을 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보다 낮은,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1방문자가 뭐 100명 또는 1방문자가 뭐 10명 뭐 이런 식으로 조금밖에 안 들어오는 블로거는
올렸을 때 잘 뜨질 않을 거예요. 근데 일 방문자가 550명 이상 되는 블로그라고 했을 때 캠핑이건 하면은 그래도 앞쪽에 잘 뜰 수 있을 거다라고 얘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캠핑회건으로 월 검색량은 16,340회 정도 검색이 됐다고 하고요. 일단 블로그 기준에서 월 발행량은 472개. 그리고 얘가 이제 상위 노출이 유지가 되는 건 81일 정도 유지가 됐다고 하네요. 블로그 포화도는 2.89%이기 때문에 포화도로 따지면 그렇게 높은 거는 아닌 것 같기는 해요. 자, 연관 키워드 이 옆에 보이고요. 지난해에 비해서 마찬가지로 검색량은 감소한 게 보입니다. 일단은 경쟁도는 보통으로 체크를 했는데 상위 블로그들이 아무래도 협찬을 받아서 올린 비율이 높은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상위 블로그들이 앞쪽에 뜨는 부분들 때문에 상위에 우리가 노출시키기가 어려울 수는 있으나 한번 노출되면 유지기간은 길다고 하네요. 그리고 검색량은 많고 블로그 포화도도 낮기 때문에 올리기는 괜찮은 키워드일 거로 보여요. 그때 평균 글자 수는 한 1800자 정도 적고 있고 그리고 평균 이미지는 21개 정도 넣어서 블로그를 쓰고 있대요. 아직 제가 볼 때는 유튜브는 체크를 못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얘는. 자, 그렇게 볼 수 있고 채널 영향력. 아까 봤던 거니까 넘어갈게요. 블로그 분석. 그러면 어떤 블로그 게시글 URL을 여기다 적어서 분석을 해보면 그 블로그의 순위부터 해서 여기 뽑아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러면 아까 캠핑 의자라고 쳤을 때 블로그에 있는 사람들의 글 중에 제가 하나의 글을 복사해서 넣어볼게요. 이것도 일 진단 한 번 되니까 얘 넣으면은 오늘 더 체크는 못해요. 아무래도 분석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네요. 조금만 기다릴게요. 좀 많이 걸리는데 원래 더 기다리면 되긴 하겠지만 제가 그냥 급하니까 더 넘어갈게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블로그에 게시글 URL을 넣어서 분석을 해주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한번 좀 넣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최적화 점수나 진단까지도 가능하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고 블로그 게시글 진단도 가능합니다. 요거는 제가 미리 보기로 일단 보여드리자면 어떤 사람의 그 블로그에 게시글을 넣었을 때 그 블로그의 게시글을 진단을 해서 얘가 점수가 몇 점 정도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자세히 보게 하면은 이거에 대한 이제 설명이 나오죠. 그래서 댓글 공감은 몇 개나 있었고 사진은 몇 개나 있고 글자는 얼마나 적었고 상위 노출 키워드 이런 것들을 뽑아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아까 여기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순위 볼 차례죠? 여기도 블로그 URL을 집어넣어서 보면은 그 블로그 URL의 그 순위, 키워드 몇 개, 그리고 상단 노출되는 글이 몇 개인지 이렇게 뽑아볼 수가 있어요. 요거는 제가 이제 서브 블로그로 활용하는 블로그인 거고, 보통은 이제 블로그 파트 할 때 설명하는 용도로 쓰고 있는 블로그예요. 현재 상단 노출 키워드가 몇 개다 뭐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여기 올려져 있는 글들이 보이는데요. 아마 조만간 익숙해질 그런 내용들 보일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쓰다 보니까 블로그의 지수 자체는 높지는 않은 블로그입니다. 자, 여기서 내가 이렇게 키워드를 보면은 제가 넣었던 키워드들 보이고요. 이쪽에 보면 키워드를 검색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쳤을 때 서울 근교 데이트 코스 하남이라고 쳤을 때 아마 얘는 2위 정도에 떴나 봐요. 근데 서울 근교 데이트 코스라고 하니까 노출이 안 됐어요. 그죠? 그래서 키워드에 따라서 내가 얘가 어느 위치쯤에 노출이 되고 있나 그런 것들을 체크하실 때 볼 수 있는 메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인플루언서까지 얘기했고 그 다음에 판다 AI로 한번 가볼게요.
요즘은 우리가 되게 편한 시대인 게 AI가 글을 다 써주죠. 자, 첫 번째 스마트 카피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블로그 글 제목을 얘한테 부탁을 할 수도 있고 블로그의 초안을 부탁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블로그 글 제목 만들기에 예시는 전시회, 연관 키워드는 반고라고 예를 들어 본다면 그것에 대한 키워드 분석과 그에 대한 블로그 제목을 뽑아준 거예요. 그리고 블로그 글 초안에서 만약에 글 타입을 내가 방문 후기로 적겠다 해서 작성할 글의 주제는 파라다이스 호텔 방문 후기 해서 연관 키워드 수영장 루프탑 해운대 이렇게를 넣어본다면 그 글의 서론 본론 결론을 뽑아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당연히 이제 얘가 AI가 뽑은 거다 보니까 말이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적당하게 이제 좀 바꿔서 지어주시면 하나를 내가 다 적는 것보다는 훨씬 더 편하게 글을 작성을 할 수가 있겠죠. 상세 페이지 초안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 강아지 간식을 내가 어떤 카테고리에서 강아지 간식이면 식품에 있을까요? 이것도 찾아보면은 나오기는 할 텐데 어쨌든 연관 키워드 자세한 설명 대략 적어서 만들면 이런 식으로 상세 페이지에서 대략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구성, 추천사항, 유의사항, 이용 방법까지도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얘가 AI가 잘하는 건 창작이거든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말이 안 되는 내용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걸러서 내가 원하는 대로 고쳐주시는 게 필요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세 페이지 초안까지도 다 만들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건 되게 편하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부분이겠죠. 일 사용 횟수는 3번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컨설팅은 뭐냐면 우리가 판다랭크한테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컨설팅은 약간 챗 GPT랑 좀 비슷한데 여기다가 물어보고 싶은 말을 하루에 3번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내용을 적고 검색을 해보면 얘가 뽑아주는 도구예요. 그때 제가 적은 게 이렇게 적었거든요. 30대, 40대 남성들을 대상으로 차박 텐트를 판매하고자 해. 그럼 어떻게 판매글 적으면 좋을까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취미에 집중을 좀 해보래요. 그러면서 자연에서의 여유나 도심을 벗어나는 작은 탈출들의 경험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면서 차박 텐트가 좋은 편의성, 특징을 소개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쉽게 설치할 수 있고 안전한 소재를 사용했다 이런 정보들을 준다면 고객의 입장에서는 괜찮다면 가격만 괜찮다면 안 살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살려서 글을 적으면 좋을 거다라고 안내를 해주죠. 그래서 저번에 파스타 접시를 물어본 것도 이렇게 제가 설명을 달아준 거예요, 얘가. 그래서 내가 궁금한 사항은 여기다가 물어보면 하루 3회까지 무료로 얘가 얘기를 해줘요. 자, 판다랭크 사이트 모두 설명드린 것 같고요. 일단 판다랭크에 대해 질문 있으신 분 잠시 질문을 받고 한 번씩 검색해 보실 시간 좀 드릴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다른 사이트 하나만 또 소개를 해볼게요. 이번에 제가 소개를 하고 싶은 사이트는요. AI 사이트 중에 제가 좀 즐겨보는 사이트 중에 한 곳이에요. 아마 다른 과정에서도 블로그나 이제 마케팅 과정들에 제가 많이 얘기하는 건데요. 리튼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AI라고 하면 챗 GPT를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걸 품고 있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리튼은 일단은 들어가셔서 로그인 하셔서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게 그냥도 물어볼 수는 있는데 3번까지 물어보면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어요. 하루에. 그래서 그거보다는 내가 물어본 내용들도 확인할 수 있게끔 로그인을 해서 어차피 무료거든요. 가입해서 쓰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무제한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요 옆에는 제가 예전에 물어봤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고카페인, 저칼로리, 예를 들어서 어떤 문구 제작 하는 건데 이런 정보를 입력해가지고 얘가 문구를 뽑아보라고 하니까 이렇게 뽑아준 거예요.
제가 이제 옆에 음료가 그때 요 TOP 음료가 있었고, 이 제품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건 고카페인 무설탕 아메리카노다 요런 정도 알고 있어서 그런 내용을 적어서 뽑아보라고 했더니 문구를 얘가 이런 식으로 뽑아줬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물어볼 것들을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창이 바로 리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GPT 3.5 엔진도 가지고 있고요. GPT-4는 원래는 유료예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무료로 우리가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리튼이라는 업체가 되게 잘한 게 챗 GPT가 처음 나올 때쯤에 얘네가 계약을 따내 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검색 엔진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AI 엔진들을. 그래서 되게 좀 유용하게 좀 쓰실 수 있는 사이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리튼에 대해 소개를 할게요. 저는 일단 빨리 나오는 3.5를 활용을 할 건데 자세히 뽑으려면 4로 뽑으셔도 되고 해요. 자, 이 밑에 보면 리튼에게 무엇이든 요청하세요 라는 내용이 있죠. 여기다가 내가 물어볼 거를 적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3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영양제를 판매하려고 하는데 제형은 어떤 제형이 좋을까? 예를 들어 그냥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일단 뽑아주죠. 그래서 30대 여성의 선호도에 따라 다를 건데 여성들은 편리하고 복용하기 쉬운 제형을 선호하기 때문에 얘가 추천한 거는 캡슐 형태나 소프트 젤 형태, 분말 형태를 좋아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해주네요. 그러면 만약에 이 중에 내가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여기에 이제 더 추가로 내가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더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마케팅, 유능한 마케팅 사원으로 마케터로라고 할게요. 마케터로 활동해줘. 예를 들어 얘한테 어떤 명령을 이렇게 줘요. 그러면 그 명령에 따라서 얘가 이제 마케팅 전문가와 유사한 지식을 가지고 조언을 해준다고 하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만약에 30대 여성을 대상으로 판매할 뷰티 석류 콜라겐 제품에 대한 마케팅 문구를 2000자 이내로 작성해줘 라고 부탁을 할게요. 그냥 적었어요. 저 제품은 저한테 있는 제품 아닙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뽑아줘요. 당신의 아름다움을 위한 비밀 레시피 석류 콜라겐 제품 30대 여성을 위한 최고의 뷰티 파트너 어쩌고 저쩌고 해서 제가 2000자 정도 뽑으랬으니까 대략 이렇게 뽑아준 거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생성하라고 하면 얘가 또 만들어줘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 이 마케팅 문구를 그냥 생각할 때는 이거 가지고 뭐라고 뽑아야 돼?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런 리튼이라든지 이런 창작 도구를 활용해 준다면 훨씬 더 좋은 마케팅 문구들을 뽑아낼 수가 있고, 물론 이대로 쓴다기보다 우리가 좀 더 적당하게 수정해서 쓴다면 충분히 마케팅 문구로 활용이 가능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시면 계속 물어봐도 돼요. 주요 효능은 뭘까? 그럼 얘가 또 뽑아줄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아닌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럼 좀 수정은 해야죠. 왜냐하면 얘가 하는 거는 창작이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사용 방법은 하면은 또 사용 방법을 또 알려주겠죠. 근데 얘 얘기하는 걸 보면요, 저는 먹는 제품을 원했는데 얼굴을 부드럽게 세정하고 바르래요. 예, 얘가 잘못 이해를 한 거죠. 왜냐면 얘가 로봇이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잖아요. AI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석류 마케팅 뭐 콜라겐 제품은 먹는 거야 라는 걸 알려주면서 그때 먹는 것에 어떤 복용 방법을 알려달라든지 좀 바꿔서 엮게 되면은 또 그에 대해서 또 잘 적어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어보실 때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제가 그러면 제품이 좀 필요해요. 제품이라기보다 그 사진이 좀 필요해요. 근데 내가 당장에 사진을 받기는 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고, 그렇다면 얘한테 좀 부탁을 해볼게요. 30대 뭐랄까 뷰티에 관심 갖는 건강에 관심 갖는 이랄까요? 건강에 관심 갖는 운동하는 여성을 그려줘 라고 부탁을 하면 얘가 그에 대한 것을 또 확인하고 그려주겠죠. 조금 기다려 볼게요. 좀 쓸만한가요? 여성 그리랬더니 남성 그려놨어. 아이고 얘가 또 그래요. 그쵸? 그러면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요거는 다운받으면 되고 또 물어보면 되잖아요. 다시 생성. 그러면 또 얘가 또 생성을 해줘요. 요렇게 여러 번 생성하다 보면 마음에 드는 사진들을 그래도 얻을 수가 있거든요. AI 사진들을. 일단은 내가 그리는 거보단 날걸요? 그죠? 그러면 저 이거 마음에 드네요? 그럼 또 다운받아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물어보시고 괜찮은 건 다운받아서 저장해 놓고 이랬다가 상세 페이지나 아니면 뭐 블로그나 SNS 하시면 그런 데다가 활용을 하셔도 되겠죠. 자, 일단은 채팅 메뉴 설명드렸는데요. 한 번씩 연습해 보시면서 질문 주세요. 요거 잘 되거든 그 옆에 있는 메뉴들도 조금 더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프롬프트 허브로 갈게요. 프롬프트 허브에서는 아까 명령을 우리가 일일이 다 적으려니까 힘들었잖아요. 얘는 대략 명령을 명령어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게시물 제목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적으면 뭐 예를 들어 상세 페이지 제작 전문가 이렇게 누르면 이런 식의 프롬프트를 짜줘요. 이걸 원래 내가 아까 적어야 했잖아요. 아까 마케팅 전문가로 뽑아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명령어를 얘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것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바꾸느냐? 요 괄호 안에 내용들을 바꾸면 돼요. 그래서 프롬프트 바로 사용하면 아까처럼 챗GPT로 넘어와요. 챗GPT란다. 밑은 창으로 넘어와요. 그러면 제품 이름 뭐 팔까요? 맥심 TOP 뭐냐 에스프레소 더블레 타깃은 20대 30대 직장인 남자 여자 대상으로 하고 인트로 문구가 있다면 적을 텐데 얘 인트로 문구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서 넘어가고 없는 건 넘어가거나 지우셔도 돼요. 제품 정보 일단은 얘는 6칼로리 그리고 고카페인 블랙커피 이벤트 없고 차별성 모르겠어요. 얘가 어떤 것이 차별성을 하려나. 제품에 대해 좀 더 알면은 자세히 좀 적으면 좋은데 마땅히 없으니까 전 요 정도만 할게요. 그러고 뽑아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뽑아주기도 해요. 핵심 설명으로 제가 적었던 키워드들을 활용을 했죠. 여기 멘트가 그럴싸해요. 전 괜찮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쓰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롬프트 허브에 보시면요 글쓰기로 가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비즈니스 글을 쓰겠다. 그럼 비즈니스 글의 제품 설명 문구 작성기 여기서도 뽑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그 과즙나는 오렌지 스낵이라고 대략 예시를 넣어놨으니까 제가 이걸 그대로 그냥 해볼게요. 100글자 미만으로 하랬으니까 그거 이제 뽑아서 해줬죠. 얘가 지금 이렇게 리튼이 뽑아서 내용을 얘기를 해줍니다. 마음에 안 들면은 이거를 다시 이제 고쳐달라 하면 되는데 얘가 100글자 미만으로 하랬으니까 짧게 뽑은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이거는 이제 광고 문구 제작자로 들어간 거니까 500글자 미만으로 작성하라고 좀 바꿔볼게요. 그러면 길게 뽑아주죠. 그래도.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프롬프트 허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명령을 다 적으려면 또 그 명령 때문에 고민을 하시거든요. 그런 프롬프트를 얘네가 이렇게 적어 놓은 것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걸 우리가 활용해서 카피라이팅을 뽑아보거나 하는 것도 가능해요. 페르소나도 생성할 수 있어요. 이게 페르소나가 뭐냐면 가상 고객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 정보 김이나란 사람 25세 작업 분야 의학 전문대생 그리고 수의학과 이렇게 해서 바이어 페르소나를 만들어봐 라고 하면은 이 사람에 대한 페르소나를 얘가 뽑아주기도 해요. 그러면 어시스턴스가 이렇게 뽑아줬죠. 김이나는 어떤 사람이고 목표와 동기는 어떠할 거고 성격은 어떠할 거고 이런 걸 이제 뽑아주면은 이게 이제 페르소나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대상 타겟 고객인 거죠. 이 사람이 타겟 고객을 좀 더 구체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이런 사람이 좋아할 만한 것을 이제 뽑아가지고 우리가 또 상세 페이지를 구성을 하면은 그럴싸한 또 글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즘은 진짜 별게 다 되는 세상인 것 같긴 합니다. 자, 프롬프트 허브 설명드렸는데요. 혹시 여기서 질문 있으신 거 질문 잠깐 받고요. 특별히 질문 없다면 또 다른 부분을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자, AI 스토어 같은 경우는 AI 제작 스튜디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툴들을 제작하는 스튜디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툴을 내가 만들겠다. 그러면 이런 툴을 만들어가지고 관심사 써서 자동 생성해서 뽑아볼 수가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제 자기개발 만다라트로 꿈 목표 설정하기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 뭐 관심 분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뷰티 유튜버 뭐 이런 식으로 적었다고 쳐요. 저는 물론 뷰티에 관심은 없지만, 뭐 그러고 자동 생성해보면 얘가 그 목표 관심사에 따른 꿈 목표를 좀 더 잡아준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별로 쓸 일은 없어서 그냥 요 정도만 얘기를 하면 얘가 알아서 짜주지 않을까 싶은데, 좀 생각을 하는 시간은 걸리니까, 그죠? 자, 여기보다 저는 더 설명하고 싶은 부분은요, 툴이에요. 공유 트렌드는 또 뭔지 또 설명하려면 잠깐 들어가 봐야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냐면 챌린지나 최신 게시물 같은 걸 이렇게 들여다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마 그려달라고 해서 미래 자동차 그려줘 이렇게 올린 게 있나 보네요. 그래서 요게 올린데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채팅에서도 우리 그려봤잖아요. 언제 그렸냐? 요때 그렸나요? 이게 마음에 들면은 이거 자체를 공유를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공유를 해놓은 그런 내용들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오른쪽 상단에 툴이라는 메뉴 보이실까요? 여기를 저는 좀 더 설명드리고 싶어서 이쪽으로 갈게요. 일부 서비스 종료를 한다네. 3월 19일부로. 공유 트렌드 별로 안 쓰는 거, 요거 아마 종료한다는 것 같은데, 툴은 설마 종료하긴 안 되는데. 업데이트로 일하는데, 왜 종료되는 서비스에 툴이 있는 거야? 좀 슬픈데? 어떻게 바뀔지는 19일 이후에 좀 봐야 되긴 하겠네요. 자, 어쨌든 툴이라는 기능이 저는 되게 재밌는 기능 중에 하나로 생각해서 설명을 드리곤 있는데요. 자기소개서 우리 짜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자기 소설을 짜야 되니까. 그러면 지원회사 이름이랑 직군 그리고 본인 이력을 적고 문항을 적어서 자동 생성하면 그에 대해서 얘가 뽑아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소개를 뽑아볼 수도 있고, 아니면 독서 감상문을 뽑는 것도 가능합니다. 책 제목과 작가를 적어서 만들게 되면, 예를 들어 자동 생성을 해보면 얘가 이런 식으로 그 독서 감상문을 써준다라는 거예요.
조금 시간은 걸리는데 어쨌든 이렇게 잘 뽑아줬죠? 네, 사실 저는 이 정의란 무엇인가 책을 안 읽어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상 깊었던 부분과 뭐 이런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해줬네요. 그러면 만약 괜찮으면 이대로 쓰고 아니면 다시 생성을 하면 되죠. 인스타 피드 또한 업로드 주제를 적고 피드 유형을 적어서 개별 생성하면요. 그에 대해서 얘가 뽑아줘요. 예를 들어 하루에 한 캡슐 다이어트 보조제 로 내가 만약에 협찬 광고를 했다고 볼게요. 그리고 자동 생성을 하면 얘가 표현을 고민을 해줘요. 한 달 동안 캡슐 하나로 다이어트 성공. 저는 캡슐 보조제를 먹으면서 4kg 감량에 성공했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 이렇게 적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얘가 이렇게 되게 뽑아주는 걸 잘 뽑아주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좀 고쳐서만 적으셔도 되겠죠. 내 말투에 맞게. 유튜브 쇼츠 대본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 예시 텍스트 기억력을 좋게 만드는 방법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쇼츠 대본을 짜보라고 명령을 줘보면 얘가 또 그거를 고민해서 짜주겠죠. 자, 이렇게 짜줍니다. 쇼츠라는 게 뭐냐면요. 짤막한 그 유튜브에 짤막한 동영상, 세로 동영상을 쇼츠라고 해요. 그러면 그때 이제 멘트를 얘가 짜주는 거예요. 그럼 이에 좀 어울리는 사진들 또는 영상들을 편집을 해서 영상을 만들고 이 멘트를 내가 읊을기만 하더라도 쇼츠가 만들어지겠네요. 블로그 포스팅도 가능해요. 서론 본론 완성까지도 다 뽑아줍니다. 긴 블로그 포스팅도 물론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블로그를 쓴다라고 할 때도 이거 어떻게 써야 되나 이게 이제 고민이 될 게 없는 게요. 정보성 포스팅 쓰기가 되게 편해졌어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잘 활용하시면 되게 좋을 거다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게 3월 19일에 지금 뭐 공지가 떴단 말이죠. 지금 좀 씁쓸한 느낌인데 19일 이후에 좀 봐야겠어요. 어쨌든 간에 되게 저는 되게 신박하다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기능들이었거든요. 그러면 인스타 피드도 얘가 이렇게 뽑아주기도 하지만 상세 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뽑아요. 그래서 상품에 대한 예시 텍스트를 예를 들어 이렇게 적고 자동 생성을 해보면 그에 대해서 얘가 생성을 해주거든요. 지금은 제가 예시 텍스트를 적었지만 근데 오늘은 얘를 안 뽑아주네. 원래 뽑아주던 앤데 지금 FAQ만 뽑아줬어요. 이런 제품 소개에 대한 것도 리뷰 답변, 질문 답변에 대한 것도 여기에다 뽑으면 대략적으로 우리가 뽑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채용 정보도 있고 되게 다양하죠. 유튜브 영상 타임라인도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중고 물품 판매도 돼요. 예를 들어 조립형 아령 세트를 내가 중고 물품을 팔겠다 해서 자동 생성해보면 얘가 그걸 고민해서 또 뽑아주거든요. 네, 아령 세트 4개 판매합니다. 가격은 2만원입니다. 뭐 저렴한 가격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세요 등등의 얘기들 이렇게 뽑아준 거를 만약 그대로 쓸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내가 입맛에 맞게 좀 수정해서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툴이라는 부분이 되게 좀 재밌는 그런 기능들이 많았는데 글쎄요 오늘 공지는 좀 씁쓸한 공지가 보여서 그러네요. 어쨌든 한번 활용해 보시고 질문 잠시 받도록 할게요. 이미 다 얘기한 거예요. 근데 한 번 더 숫자면 요 밑에 있는 요 화면은 판다링크의 옛날 화면입니다. 그래서 판다링크를 이때도 제가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판다링크를 이용한 세부 키워드 찾으실 때 어떻게 쓰시냐 이런 내용인데 키워드 찾기에다가 상품 적어봤었죠. 그쵸? 그러고 아까 엑셀로 뽑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엑셀로 데이터를 뽑은 후에는 대략 키워드 검색량 순서로 이렇게 나눠서 색깔을 분류를 해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냐면 이 중에 이제 키워드를 뽑으려고.
그럼 거기서 이제 세부 키워드를 한 5개에서 6개 정도 추리시는 거예요. 보통은 제가 제품에다가는 상품명에다가 키워드를 3개 정도를 넣거든요. 근데 3개만 넣어야 된다는 아니기 때문에 넣는다면 한 5개 정도 넣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왜 그렇게 넣느냐? 난 키워드 더 많이 뽑아서 한 30개 넣고 싶다. 이거는 안 되는 게 그 키워드들 간에 관련이 있는 게 좋아요. 그게 연관도라고 하거든요. 네이버의 알고리즘은 고객이 친 그 검색어랑 연관도가 높은 상품을 분석해서 노출을 시켜주는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키워드를 많이 쓰게 된다면 그 상품에 대해서 좀 더 모호해지겠죠. 그래서 키워드를 너무 많이 쓰는 거는 좋지는 않다. 그래서 저는 제목에는 한 3개에서 5개 정도 쓰라고는 얘기를 합니다. 상품을 등록하면은 일단은 최신성이라는 점수를 우리가 받아요. 근데 아직은 우리 그 스토어의 등급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신성밖에 못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만약에 판매가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뭐 지인을 활용하거나 아니면은 구매 그 상품평 쓰시는 분들을 활용하거나 광고를 돌려서 판매 지수를 올리게 된다면 순위가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일단은 키워드를 정할 때는 검색량과 쇼핑 전환율을 잘 비교해 보면서 쓰시는 게 좋고요. 실제 검색한 키워드는 그냥 키워드를 찾기만 하지 마시고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한번 검색도 해보세요. 그랬을 때 내 키워드가 카테고리랑 잘 매칭이 안 되는 것들도 간혹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캠핑 외건이라고 쳤는데 예를 들어 아기 유모차라고 본다면 카테고리가 맞을까요? 안 맞겠죠. 그런 것들은 여기다 쓰시는 게 아니라 속성이나 태그로 보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의 키워드는 앞쪽으로 올수록 확실하게 노출 점수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 우리가 제일 밀고 싶은 키워드는 상품명 앞쪽으로 가급적이면 위치를 시켜주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도 순서대로 키워드를 배치를 해주세요. 그래서 배열을 해보게 되면 사다리 이렇게 반복이 되죠. 그럼 이런 중복되는 단어는 제거를 해주시고 그러고 띄어쓰기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배치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네요. 안전사다리 접이식이라든지 접이식 사다리 가족용 사다리라든지 키워드는 2번 정도 반복되는 것까진 괜찮아요. 근데 일단은 그냥 봤을 땐 3번까지도 되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많이 반복되는 건 좋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 반복은 2번까지만 일단 하는 걸로 할게요. 자, 그리고 나머지 아쉬운 키워드들을 태그에다가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찾은 세부 키워드를 다 못 쓰는 게 아니라 태그에다가 넣거나 메타 디스크립션이라는 공간에다 넣으시면 됩니다. 그랬다가 내가 가져오고 싶을 때 그런 태그들을 꺼내서 상품명에다 추가해서 넣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품은 우리 등록을 해봤죠? PC, 모바일 둘 다 상품 등록도 되고 수정도 가능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모바일 상품 등록도 같이 볼 텐데 어쨌든 등록 수정 둘 다 가능하다라는 내용이고 특히나 임시 저장이 가능하다는 건 되게 좋은 점이에요. 나중에 한번 겪어보시겠지만 ESN 플러스에서는 임시 저장이 안 됩니다. 즉 옥션 G마켓 올리실 때는요. 상품을 올리다가 어디 가셔야 되면은 다시 처음부터 올려야 돼요. 물론 상품 하나하나 올리는 건 문제 없는데 하나를 올리다가 중간에 멈췄다가 올리겠다.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이런 임시 저장이 있는 기능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우리가 자주 임시 저장 눌러주는 게 좋다. 이런 내용이고요. 판매가를 책정을 해볼 때 대충 결제 수수료 3.85 정도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대충 3.6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수료 체계가 살짝 바뀐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6 정도의 수수료 2% 해서 보통 5.6 정도인데 보통은 그래서 통상적으로 6% 수수료로 책정을 해요. 그리고 국세청에 신고할 부가세 10%까지 감안해서 우리는 가격을 설정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거는 그냥 제가 연결해놨던 마진 계산기예요. 어차피 저번 시간에 장사한 마진 계산기 들어가서 보셨으니까 굳이 여기로 들어가진 않으셔도 돼요. 자, 여기는 이제 옵션에 대한 내용인데요. 색상 사이즈 간편 입력하고 직접 입력, 엑셀 일괄 등록, 다른 상품 옵션 불러오기 이런 기능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직접 입력하기에 조합형을 활용해서 재고 수량이나 옵션가 설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독형은 뭐냐면 재고 수량을 따로 책정을 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에 쓰는 게 단독형입니다. 옵션명 개수는 스마트 스토어 기준으로 최대 3개까지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요거는 우리가 했었던 내용이니까 가볍게 얘기할게요. 자, 대표 이미지 필수, 추가 이미지 9개까지 가능했었죠? 추가 이미지에는 가급적이면 여러 각도의 상품 이미지를 넣는 게 좋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상세 설명 등록하기. 우리 스마트 에디터로 블로그에다 글 작성하듯이 쉽게 등록을 해봤어요. 컴포넌트를 클릭해서 텍스트와 사진, 동영상, 장소, 인용구 이런 것들을 추가할 수도 있었죠.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개인몰을 운영하거나 통합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아마 상품 상세 정보에 HTML을 사용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물론 스마트 스토어에도 HTML을 복사해서 넣는 기능이 있습니다. 상품 주요 정보는 고도화된 검색 결과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근데 여기 상품 속성 정보를 보여줄 수 있는 란이지만 안 넣게 돼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일단은 그만큼 검색에서는 조금 떨어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요 정보도 가급적이면은 채워주시는 걸 좀 추천은 드립니다. 상품 정보 제공 고시, 요거 같은 경우 우리 상세 설명 참조 눌러서 처리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좀 더 얘기를 하자면 내가 적을 수 있는 것들은 좀 적어주시면 좋아요. 근데 적기가 힘들거나 이런 경우만 저는 요거 누르라고는 하고 있습니다. 배송 반품 교환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기도 이미 다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들이죠. AS 사항 같은 경우도 처음에만 작성을 해놓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그 정보가 있기 때문에 등록할 때 쉽게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 상품을 등록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여기는 이제 구매 혜택 제공하기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스토어에 올릴 때 이미 다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태그, 페이지 타이틀, 메타 디스크립션 다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태그는 10개까지 가능하다라고 했고 페이지 타이틀에는 보통 상품명이 들어가요. 메타 디스크립션에는 우리 쇼핑몰에 그 설명부가 들어가요 라고 했었어요. 일단은 태그는 그래도 고객들한테 밑에 보이게 되지만 페이지 타이틀이나 메타 디스크립션은 고객한테 보이는 영역은 아니고요. 다만 검색 로봇이 읽어드리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태그에 10개까지 다 적고 만약에 태그에 더 적을 키워드가 있다면 메타 디스크립션에 더 채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쇼핑 검색 랭킹의 구성 요소예요. 일반적으로 검색 랭킹은요, 적합도와 인지도, 신뢰도를 따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적합도 부분에서 상품명이나 카테고리 이런 것들을 신경을 쓰고 계시죠? 근데 제조사 브랜드도 여기 적합도에 들어갈 수 있고 속성 태그도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속성 같은 경우도 우리가 가급적이면 적을 수 있으면 더 많이 적어주시는 게 좋고 태그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10개 채울 수 있으면 채워주시는 걸 좀 추천은 드려요. 근데 꼭 채워야만 한다는 아니니까 참고하시고요. 일단은 많이 채워져 있을수록 점수는 더 많이 받는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인기도는 클릭수, 찜수나 판매 실적, 리뷰수를 따지기 때문에 요런 거는 초반에 만약에 내가 올리자마자 상품이 잘 판매가 됐다 라고 하면 인기도 점수를 많이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상품을 올렸을 땐 최신성만 받는 거가 되겠죠? 그리고 신뢰도. 여기는 상품명의 SEO를 따집니다. 그러니까 상품의 이름에 아까 키워드 넣는 거 있죠. 그런 걸 따지고 네이버 쇼핑에서 사람들한테 얼마나 배송 잘했나 이런 페널티 점수를 따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검색 랭킹으로 구성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요거는 인플루언서 공구로 검색 순위 올리기라는 부분인데요.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검색 순위를 올리실 때 활용하시면 괜찮은 방법을 좀 정해본 거예요. 꼭 이 방법을 써야 된다는 아니에요. 인플루언서의 공구는 실제 내가 돈이 남는 구조가 아니고 오히려 손해보는 구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하는 이유는 초반에 내 상품을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쓰실 때 활용하시기는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인플루언서 수수료 제가 30% 정도라고 적었는데요. 실제 잘 파는 사람 35%까지도 부르기도 한댔죠? 아니요, 더 불러요. 솔직히 말하면 60%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진짜 남는 게 없어요. 예, 이건 남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인플루언서 공고를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냥 인기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진짜 조금 남겨서 박리담에 그런 정도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인플루언서 공고들이에요. 그래서 공고 기간은 보통 길게 안 줘요. 3일 정도를 적당하게 하는데 그나마도 3일 중에서 실제 판매가 이루어지는 건 첫째 날 매출이 거의 대다수예요. 나머지는 사실 그렇게 매출 별로 안 나요. 왜 그러냐면 인플루언서가 공고를 하기로 하면은 언제 공고할 거다라고 자기 그 계정에다가 공지를 먼저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오픈날 매출의 대부분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고를 굳이 길게 잡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공고 시작할 때 그 인플루언서의 프로필에다가 바로가기 링크를 넣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품을 사러 갈 수 있는 바로가기 링크를 넣는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그때는 우리가 비틀리로 줄여서 URL을 만들어 넣으라고 합니다. 이 비틀리라는 건 뭐냐면 URL 쇼트너라고 해서 URL을 줄여주는 도구예요. URL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그 상품의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주소를 그냥 눌러서 들어가면은 몇 명이나 들어왔는지 체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비틀리를 통해서 만약에 내가 로그인해서 주소를 만든 거고 그 주소를 넣어가지고 하게 된다면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보았을 때 이 비틀리를 통해서 줄인 주소로 몇 명이나 유입이 돼서 들어왔는지 등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구를 하거나 SNS상에서 내가 어떤 계정을 소개하거나 할 때는 비틀리를 좀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클릭수, 상품집, 리뷰, 판매 실적 이런 것들이 인기도를 구성하는 그런 점수들일 텐데 최신성 같은 경우는 원래 우리가 올리면 그게 최신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을 크게 안 쓰셔도 돼요. 자, 요거는 이제 비틀리를 활용하시는 부분을 좀 설명을 해 놓은 건데요. 우리가 상품의 주소를 생각을 하면은 요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수업하는 중인가요? 네, 조금 늦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일단 제가 그냥 한일 컴퓨터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들어왔을 때 제 스토어가 있어요. 이 스토어에서 제가 어떤 상품을 만약에 선택을 했고 이 상품의 주소를 가져다 쓴다 라고 했을 때 이거는 고객이 그냥 우리 스토어에 와서 상품을 사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겠죠. 그런데 이렇게 찾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제가 쇼핑에 가서 제가 상품을 찾았다라고 가정할게요. 요것도 저희 몰에 일단 올려져 있는 상품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 몇 페이지 몇 번째 있는 사진이다, 상품이다 라고 한다면 그거를 어디 갔냐, 얘를 오른쪽 마우스 버튼에서 링크 주소를 복사해보면 이 주소는 얼마나 길어지냐면 이렇게 길어져요. 그래서 이 주소가 이렇게 길면은 누르게 되나요? 안 누르시겠죠. 그래서 비틀리를 이용해서 이 주소를 줄이는 거예요. 링크를 제가 여기다 주소를 붙여서 크리에이트를 해보면 그 길던 주소가 이렇게 짧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얘를 카피해서 아까 그 인플루언서의 링크에 넣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 링크가 어떤 차이가 있게 되느냐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공고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그 네이버에서 직접 몇 번째 몇 페이지를 검색해서 들어온 것과 같은 효과를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검색 결과를 클릭해서 본 걸로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네이버에선 좀 더 점수를 받을 수가 있는 방법이 됩니다. 요거는 네이버의 SEO 가이드예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공개했던 SEO 가이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간단히 넣어드렸고요. 여기는 이제 좋은 점수 받기 위한 체크리스트라고 해서 제가 적어 놓았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지켜주시면 좋겠다
요거는 지키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